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 조선주 매매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요거 공유를 하고요. 또 전망도 해보려고 합니다. 브뤼셀에 있는 EU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브리겔, 여기서 매우 주목되는 전략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골자는 27년까지 EU가 러시아 에너지 완전히 싹 퇴출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평소에 수시로 전망하는 것과 일치를 하는 것이고, 결국 푸틴의 등짝에 식은땀 줄줄 흐르게 할 것 같은데, 이것이 K조선에게는 LNGC 특수를 가져오고, 특히 삼성중공업한테는 LNGC 더해서 FLNG, 즉 해양 플랜트 전성시대 가속시킬 것 같다, 이렇게 호재로 작동할 것 같다, 이런 점도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주 매매 동향을 보려면은 이제 빅3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거, 이거는 조선사가 아니죠. 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사모 섞어 놓은 ETF라고 봐야 할 건데, 근데 실질은 저거 상장했다는 것은 동일 물건 이중 매매와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건을 한 번만 팔아야지 두 번 이상 팔면은 원칙적으로 사기 거래 아닙니까? 그 사기 죄가 되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한 것이고요,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수주를 하면은 그 수주 공시는 두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천적으로는 매매 동향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하고 지금 매매가 딱 분산되지 않습니까? 이 효과를 제거를 하는 거 상당히 번거롭다고요. 그래서 아예 분석에서 제외하고 관심 뚝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요거 1개월 누적 순매수 동향, 그 다음에 요거를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요 그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은 편의상 8일 종가만 이제 적용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발행 주식수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만 보면은 어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거래대금도 같이 봤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연기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관은 팔고, 지금 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예, 팔고, 외국인이 요걸 싹 매수해가는 상황이 8월에 이어서 지속되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고, 개인은 눈치 보면서 지금 소폭 매수에 지금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모펀드가 비교적 삼성중공업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보다 관망세는 훨씬 더 심해져서, 가령 7월에 화랑일 때 거래가 많이 될 때는 10분 동안에 거래될 그 수량이 어제 같으면 하루 종일 거래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거래된 그 수량, 7월 같은 경우 거래가 많을 때는 10분 동안에 거래된 수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우 이제 관망세가 짙다, 그냥 두고 보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좀 다릅니다. 1개월 전체로 보면은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요 구도는 유지가 되지만, 이제 개인은 이제 매도세이고요, 전체로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매우 주목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은행권에서 집중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은행권은 별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그러지를 않죠. 그래서 평소에 매매 동향 볼 때는 은행권은 빼버렸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8월 마지막 주에 하나오션 집중 대량 매도했고요, 은행권에서. 그 다음 9월 들어와서는, 특히 이제 9월 들어와서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다, 이겁니다. 1월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여전히 순매수로 나오지만은 마지막 주에 대규모 매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9월 들어 외국인 은행이 매도한 거, 요거는 개인들이 매수한 것으로 이렇게 당연히 추정이 되죠. 파는 만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하나오션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그 부류 속에는 검은 머리, 노랑 머리, 흰 머리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상상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 이 하나오션은 외국인들 보유 비율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부터 제대로 된 외국인 동향이 기록되는 거 아닌지 이거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8일자로 업데이트된 외국인들 조선주 매매 동향 그림, 그 두 장 자주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죠. 그거 보시면은 보라색 짝대기가 하나오션을 나타내는데 지난 6월에 외국인이 대량 매도한 그 패턴이 9월에 재현될 가능성,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라색 짝대기가 밑으로 쭉 내리꽂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9월 외국인 지분율이 마이너스 0.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9월 1일에 갑자기 외국인들 기습적으로 집중 매도하는 거 있죠. 그 여파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들 그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하다, 유지된다 이런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종목의 공매도와 신용잔고 상황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공매도 잔고는 장기로 보면은 지금이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서도 추가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공매도가 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8월, 9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감히 적극적 매도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늘지를 않으니까요. 신용 매수 세력도 그 그림 보시면은 정가세 유지한 상태에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공매도 증가하는 중이고요. 신용 매수 잔고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건 뭐 데이터니까 아무도 반론 할 수 없겠죠. 공매도 잔고 비율을 보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이제 제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0.4%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그러나 하나오션은 1.36%나 된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4분기까지는 삼성중공업은 그야말로 추수 시즌 아닐까 싶습니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수주 금액이 63억 달러인데 요거 이상을 23년 말까지 수주할 가능성 높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요, 이전에 여러 번 봤던 건데, 수주 전망한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의 향후 수주 전망치. 저는 저 그림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되면은 조선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빅3 중에서 주가 차별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리겔이라는 거, 그거는 브뤼셀에 있는 공립정책연구기관입니다. EU의 아주 저명한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곳인지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찾아봤던 내용인데 캡처해 뒀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고요. 자, 이곳에서 사진처럼 어떤 전략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거는 현재 이제 EU가 정책적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러시아산 모든 에너지를 27년까지 EU에서 완전히 아웃시킨다. 뭐 이런 걸 이제 현재 EU의 정책 목표입니다. 그런데 요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요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LNG까지도 완전히 엠바고 전면 수입 금지 해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EU가 러시아 에너지 완전 아웃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수립한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 유크레인 침략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해 버렸습니다. EU를 상대로. 그러니까 EU가 그야말로 러시아의 최고의 고객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질이 좋은 고객 아닙니까? 우선 부자 고객들 아닙니까? EU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는 거죠. 에너지를 무기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가 우리 말 안 들으면 가스 장바 뿐다.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그 모습을 보고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이웃이다. 믿어서는 안 될 이웃이다. 믿을 수 없는 자와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믿을 수 없는 자와 에너지 같은 이 중요한 것을 같이 거래해서는 안 된다. 거래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에너지 안보의 근거 아닙니까? 에너지 안보. 이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EU의 주권자들, 즉 EU의 소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침략국, 살인국가, 파괴국가, 러시아를 펀딩하지 말자 이겁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사면은 우리 돈으로
러시아를 펀딩하는 거 아니냐. 그 돈으로 유크레인 죽이고 부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EU의 압도적 민심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소스는 저 브리겔 그 보고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번 보시면은 22년 3월과 23년 3월을 비교한 겁니다. 석탄 같은 경우에 22년 8월 10일 날 엠바고를 했습니다. 즉 전면 수입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기가와트 아워로 이 그 물량을 통일시켰습니다. 기가와트 아워로. 그러면은 3만 천을 수입하던 게 지금은 0이라는 겁니다. 아예 석탄은 아예 안 사온다는 것이고요. 원유는 어떤가? 22년 12월 5일 날 작년 말에 그때 12월 초 그때 엠바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입은 10분의 1토막 났고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잖아요. 원유를 가지고 이제 그 석유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디젤 같은 건데 이것도 지금 원유하고 비슷한 운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스 아닙니까? 천연가스. 이제 그전에 대부분 파이프 가스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 직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한번 다루었죠. 그래서 파이프 가스가 5분의 1로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가스가. 그 전에 지금 숫자가 약간 지금 그 부정확한데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전쟁 전에 그러니까 155빌리언 큐빅미터 수입해 왔는데 그 천연가스를 140은 파이프로 왔고요. 그러니까 15를 LNG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파이프로 왔는데 대부분 파이프로 오던 그 가스가 지금 5분의 4는 아웃되어 버렸고 5분의 1만 지금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파이프 가스가 5분의 1로 줄은 그 과정은 이런 거 아닙니까? 초기에 푸틴이 닥프레이 했다는 거죠. 가스를 무기화한답시고 러시아가 짬가부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달러 그다음에 유로 이런 건 안 받겠다. 너가 가스 루블로 내놔라. 루블 안 주면 안 판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루블을 주고 사오는 그런 국가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완전히 깡패짓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국가는 자발적으로 루블 지급 안 해버리죠. 딴 데서 수입해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그 후에 노르딕 파이프가 폭파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뭐 파이프 가스가 완전 아웃돼 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스 대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남는 것은 이제 LNG 뿐인데, 이거는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제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EU 공식 데이터를 보면은 22년 3월과 23년 3월 딱 비교하면은 감소했습니다. LNG도. 지난 정상과는 그 데이터가 약간 다릅니다. 일단. 그래서 전쟁 직후에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너무나 높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푸틴이 갑자기 가스 잠근다고 위협한 그런 상황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아주 깡패짓 한 거죠. 시간도 안 주고 말이죠. 계약을 마음대로 그냥 어기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가스 대란 벌어지고 가스값 폭등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지난 이야기고요. 이미 이제 그 준비된 거 아닙니까? 러시아를 아웃시킬 준비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더 준비하면은 27년경 가스하고 LNG도 엠바고 할 수 있다. 이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보고서의 골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가면 보면은 거기 제가 그 캡처해서 올렸는데 대응 전략 3가지를 그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옵션 3가지라는 겁니다. 옵션 1, 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본다. wait and see 스트래티지가 하나 있고요. 옵션 2, 소프트 생셔닝 이게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 생션 아주 부드럽게 제재하자. 그러니까 추가 구매 안 하고 장기 계약은 유지하자. 뭐 이런 전략입니다. 옵션 3, 엠바고 전면 금지해버리라 이겁니다. 엠바고. 가스와 LNG
LNG까지 특히 LNG에 초점 맞추면 되니까 가스는 사실상 아웃된 거고. 예. 그래서 LNG도 엠바고 해버리자. 그러나 엠바고 하면은 이제 그 수급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 허용한 조건이 뭐냐? EU 에너지 당국과 조정을 사전에 거쳐라. 즉 사전 허가하겠다 이겁니다. 예. 허가하는데 한정된 수량.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수량, 다른 데서 대체 못하는 그 수량만. 그 다음에 시장 가격 이하로, 시장 가격 주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원칙 엠바고. 뭐 이런 걸 지금 세 가지 전략을 쭉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쭉 평가했는데 결론은 엠바고가 성산이 있다 이겁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EU 회원국들 일치 협력할 필요가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EU 회원국들이 일치 협력하면은 엠바고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가겠죠. 여기서 이제 에너지의 속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에너지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만큼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급하는 만큼 수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쌩 난리가 납니다. 이거 부족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난리 납니다. 남으면 버리면 되는데 부족하면은 난리 납니다. 남는다고 난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에너지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를 아웃시킨다, 사라진다 그러면 다른 데서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대체할 때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 공급원이 과연 어디인가 요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가스 상토를 받아왔는데 EU입니다. EU 가스로 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가스로는 못 오죠. 가스로 오는 건 제한적입니다. 기껏해야 노르웨이에서 오거나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EU로 오는 EU 본토로 오는 유럽 본토로 오는 그 가스 파이프가 새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도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가동한다는 얘기도 다루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스로 받던 걸 LNG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즉 파이프로 오던 걸 배로 실어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각국이 지금 LNG 수입 터미널 그다음에 그 저장 터미널 긴급히 지금 확보하는 중입니다. 응급 조치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터미널에 가득가득 채워놨고요. LNG 다 채워놨고.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거는 지금 공사 중이다 이겁니다. 27년 이전에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얼마 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 가령 헝가리 같으면 지금은 흑해 통해서 러시아 파이프 가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년부터 카타르에서 LNG 도입한다 이런 장기 계약에 사인은 했고요. 어느 루트로 받을 거냐, 즉 헝가리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LNG는 배로 와야 되니까 인근 이웃 국가들하고 이제 파이프를 새로 깔든가 아니면 기존 파이프 이용하든가 하여튼 그거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 상세 협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인했다는 겁니다. LNG 장기 도입 계약 카타르가 온다는 거죠. 이게 작동이 되면은 27년 이후에 러시아 파이프 가스 공급 계약 연장 안 할 거 아닙니까? 헝가리가. 종료돼 버리죠. 하여튼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체 공급지를 가만히 보면은 노르웨이, 북해,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세네갈 많습니다.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 대체할 곳은 넘친다 이거죠. 가스는 넘치게 많다 이겁니다. 근데 특징은 생산지와 소비지는 바다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비지는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전부 북반구에 있고요. 가스를 중동에 팔 수는 없잖아. 카타르에 가서 가스 팔 수는 없잖아. 뭐 그런 거. 아프리카에 가서 팔 수도 없을 테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스는 LNG로 가공해서 LNGC, 즉, 배로 배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요 LNGC, LNG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FLNG 투자 통해서 추가로 공급될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9월 4일자 옵쇼 에너지가 보도한 것도 매우 흥미로운데, 보시는 것처럼 맥킨지의 FLNG 아웃룩, 요거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옵쇼어 에너지가 보도를 했는데 22년에 글로벌 FLNG 허가 용량 850만 톤인데 이게 26년까지 대략 2,500만 톤까지 증가할 것 같다. 즉 3배 이상 폭증할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근거가 뭔가 해서 제가 이게 정독을 해봤는데 현재 지구상에서 추진 중인 FLNG 프로젝트 요거 쭉 더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이죠. 뭐 그중 하나가 삼성중공업이죠. 예? 그래서 저도 저 FLNG 관련 그 글로벌 프로젝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 끈끈이 영상에서 계속 다뤄왔는데 저도 한번 다 종합해서 한번 더하기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은 별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